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온 영화 브로큰 리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하정우 배우님의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사실 하정우 배우님은 진짜 공식 흥행 보증 수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스크린 앞에서 모습을 비춰주실지 아주 기대를 하고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감독님은 김진환 감독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김진환 감독님을 처음 봤는데요. 이분이 이번 작품이 상업영화 데뷔작이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독립영화 중에서 양치기들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으셨는데 이 영화에 류준열 씨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줄거리를 좀 읽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오늘 바로 볼 예정인데 양치기들이라는 영화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은 사나이 픽처스예요. 사나이 픽처스는 그 느와르물을 아주 기깔나게 찍는 그런 제작사죠. 출연진은 하정우, 김남길, 유다인, 정만식 배우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요새 완전 핫한 배우시죠. 임성재 배우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영화든 드라마든 되게 많은 작품에서 이 임성재님이 보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던 말할 수 없는 비밀에도 나오시고, 보고타, 별들에게 물어봐, 강남 비사이드, 최악의 약, 지금 핫한 작품에는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브로큰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커요. 임팩트 있는 씬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이 임성재라는 배우를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성태 배우님도 나오시고,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정재강 배우님이라고.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이 배우를 화란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화란에서 역할에 정말 찰떡이었거든요. 그냥 어딘가 가면은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정말 사람들 보는 눈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낀 게,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박경원 의사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시왕후에도 나오셨고, 이분도 최악의 악에도 나왔어요. 전 무엇보다 이 화란에서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분은 느와르물 말고 다른 작품에서는 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렵지 않으실까 했는데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작품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배우님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배우님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큰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하정우 배우랑 김남길 배우님. 예전에 클로젯이라는 작품에서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두 주인공이에요. 제가 이 클로젯이라는 영화를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그 두 분의 이미지가 되게 비슷해요. 어떠냐면은 이 두 분 다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멀끔하고 멋있는 배우들이신데, 메이킹 필름을 보던지 인터뷰를 보던지 하다 보면 이 두 분 다 약간 아재미가 있거든요. 허허하는 그런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배우님들이어서 이 두 분이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클로젯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셨고, 아무래도 그게 잘 맞으시다 보니까 이 브로큰이라는 작품에도 같이 두 번째 호흡을 맞추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민태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뿐인 동생 석태가 시체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그날 밤 이 석태의 와이프였던 문영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 석태가 항상 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동생이에요. 약간 인간 쓰레기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시체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 열받은 형 민태는 복수를 또 해야겠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다 보니까 자신과 같은 흔적을 찾는 소설가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이제 김남길 배우님이 연기를 하신 호령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호령이라는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야행이라는 작품에서 동생의 죽음이 예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얽혀버린 그날 밤의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형제가 몸담았던 조직과 경찰까지 개입하며 서로가 서로를 쫓고, 민태는 동생이 죽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노의 추적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적이라는 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존윅 같은 영화나 뭐 테이큰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정우 님이 황해에서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십니다. 약간 구나미의 10년 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화정우 님 팬으로서 뭐 멀쑥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 것의 모습 그대로 나오시니까 또 그게 팬으로서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황해가 뭔가를 뚝심 있게 쫓는 그런 추적극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브로큰이라는 작품이 황해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스포인데 하정우 배우님이 좀 여러 가지 작품을 보다 보면은 뒤통수를 맞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팬으로서 하정우 배우님이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에도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민태는 조직 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따져요. 왜 여기 왔냐고. 근데 이 민태는 눈도 깜박하지 않습니다. 좀 너 죽고 나 죽자 느낌의 캐릭터기도 한데 이 민태가 좀 빠꾸가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그 가스통을 들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씬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열받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니까 좀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좀 해소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 이 민트라는 캐릭터가 가방 안에 쇠파이프를 하나 늘 챙겨 다녀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이 적시적소에 꺼내서 사람들을 후드려 패는데 저는 이 액션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다 무기가 되는 그런 설정도 꽤 볼만한 액션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만은 하정우 배우님이 좀 마동석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하고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불호가 큰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장면에서 하정우 배우님이 그 쇠파이프를 들고 피칠갑을 하고 나오시는데 수컷의 느낌, 날 것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찍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화 끝을 보면은 이게 수미 상관의 구도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구성은 참 칭찬해요. 참 영화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김진환 감독님이 대학생 때 이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비를 벌어야 되니까 배관 설비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쇠파이프가 되게 차갑고 낯선 느낌이었대요.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면서 이 쇠파이프를 주무기로 했다고 하시네요. 이게 다 세트장이 아니라 로케이션 장소를 다 섭외를 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생동감도 느껴졌고 느와르틱한 그런 분위기도 더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업한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킥이에요. 그 얼음도 튀고 막 고기도 튀고 하는데 뒤에는 막 말린 생선들이 널려있는 고깃배가 되게 유유자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쇠파이프 휘두르면서 막 싸우는 거야. 이 장면이 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좀 저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느와르 장르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 시간이 흐를수록 액션이나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보일드한 감성이나 좀 와일드한 그런 액션 같은 것도 점점 진화한다는 게 느껴졌고, 이 영화는 또 사나이 픽처스 작품이다 보니까 액션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 브로큰이라는 작품은 김진환 감독님이 실제로 어떤 목격하셨던 경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 설명은 하지 않으셨던데,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긴다면은 대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드신 건지 진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지금 혹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김남길 님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 무엇보다 이 영화 줄거리가 베스트셀러에 예견된 살인이잖아요. 이 소재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어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남길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떡밥을 막 던져주니까 앞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되게 기대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 판을 흔들 것처럼 나왔던 호령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아무 존재감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오히려 민태를 도와서 같이 다니는 임성재 님이 더 존재감이 큽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반전이라는 게
그닥 반전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짜증만 났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흐름이 딱 끊겨버리니까 이 연출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령과 문영은 대체 무슨 관계냐?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문학 스승과 수강생의 사이예요. 이 호령이라는 작가가 이 문영이라는 사람의 사연에 호기심을 느껴서 이 야행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게 됐어요. 뭐 교수도 됐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보자면 집도 한강뷰, 으리으리한 데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문영이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죄책감도 있고 또 책임감도 아마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나 자기의 명성에 이게 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영을 추적하다 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뭐 그런 죄책감이나 연민의 감정도 들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게 된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 둘의 서사를 분명 친절하게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후반 편집 과정에서 주인공이 민태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김남길 배우님이 나오는 이 호령의 씬들이 많이 편집이 됐대요. 썰로는 한 20분 정도가 편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원래 제목도 야행이었는데 민태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브로큰이라는 제목으로 원제가 변경이 됐대요. 근데 이 아무리 편집을 했다고 했어도 김남길 배우 정도의 배우를 캐스팅을 했을 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러닝타임을 더 늘려서라도 이 호령이라는 캐릭터랑 문영이라는 캐릭터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생을 잃고 분노의 추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혈육에게 나쁜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화가 나고 뭐 심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정서를 이 민태랑 석태라는 캐릭터에 대입을 하면은 조금 묘해요. 동생이 조금 모자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태가 석태라는 동생을 조직에 너 뭐 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데리고 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가족을 조직에 끌어들인 거에 대한 이 죄책감이 민태한테 있다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다 크다 못해 이 동생이 아저씨예요. 중년이에요. 중년이 다 돼가는 그런 동생을 자식처럼 돌보면서 이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불도저처럼 인생 다 내팽개치고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 사실 여러분 제가 뭐 T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저는 뭐 그리 크게 공감이 되진 않거든요. 심지어 그 동생이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막 와이프 두들겨 패고 마약에 완전 쩔어있는 조직폭력배였는데 여러분들은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도 이런 정서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한 제작 발표회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설정이 영화 노바디의 오마주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게 이 노바디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브로큰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형은 잘 나가는 조직 폭력배 근데 동생은 사고만 치는 좀 모자란 동생 이기 때문에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바디란 영화에서도 너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동생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 걸고 복수를 하느냐라고 주인공이 물었을 때 그 노바디의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Who did this to my brother? There was a man. He attacked us unprovoked. One man! Are you fucking with me? No, sir. Don't you lie to me! Don't lie to me! Julian, please don't get more mad. You hated Teddy. Your words may be correct, but they are no less unwise. Что поделаешь? Родных не выбирают. Не выбираю. 뭐 이 영화의 이 대사를 보니까 좀 납득이 가기도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아쉬웠던 점은 이 문영이라는 캐릭터, 석태의 와이프인데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강력한 스포인데요. 문영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도망쳐 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에게 계속 떡밥을 던져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긴 해요. 이 진짜 살인자가 문영한테 얘기를 해요. 네 불쌍한 팔자 그냥 이렇게 끝낼래? 아니면은 민태한테 들키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평생 도망쳐 다니면서 살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주인공이 아무래도 딸이 있다 보니까 후자의 조건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계속 다니는 건데 너무 주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수동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이 캐릭터에도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허성태 배우님이랑 이설 배우님도 경찰로 나오지만 이 경찰들도 뭐 여느 영화와 다름없게 수동적이고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가 부서졌다는 거지?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주인공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브로큰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인공의 감정에 좀 이입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부서졌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엔딩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뭔가가 나오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시신을 확인할 때 그 민태의 모습이 좀 과장되고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데 그 뒤에 그 엔딩 장면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찾겠다고 주인공이 떠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속편 제작에 그런 떡밥을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가 저의 브로큰 리뷰였고요. 브로큰을 보고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해요.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그 리뷰 적어주시면 저랑 같이 영화 후기에 대해서 같이 떠들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무대 인사 회차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반가운 배우님들의 얼굴이나 감독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벌려놓은 떡밥은 많은데 수습이 잘 되지 않았던 영화 브로큰에 대한 저의 별점은 2점이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춥잖아요. 며칠 계속 추웠는데 이렇게 저희 응원하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